살랑이는 꽃들과 나뭇잎이 전하는 봄 향기가 가득한 5월. 공원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거나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은 힘든 시기이지만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다양한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인대 파열까지 발목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걸을 때도 그 발목 부분이 이렇게 우리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아파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접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팠는데 그게 인대 끊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걸어가려고 발을 디딜 때는 엄청 세게 찌르는 느낌, 악하고 저절로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통증이 왔어요. 우리의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근육이 아닌 인대인데요. 이 때문에 발목이 꺾인다는 것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부터 완전 파열되기까지 손상된 정도는 환자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손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인대가 불안정해져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대 전체가 파열된 경우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의 수술적 치료의 모든 것을 신상호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것은 걷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체중을 실은 채로 접질리게 됐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발목 주변으로 부어오를 때 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목을 다쳤을 때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는 많이 다른데요.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을 때 꼭 찢어질 듯이 아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완전히 다 끊어졌을 때는 크게 많이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부어오르는 것도 복숭아뼈 바깥쪽 편에 약간 부어오르는 것 외에는 크게 많이 붓지는 않습니다. 발목 인대의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인데요. 파열이 심하고 활동적인 나이에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빠른 수술 시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열된 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변형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함으로 해서 원래 인대가 바른 모양으로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술할 때 원래 인대보다 장력이 더 좋은 그 인조인대를 삽입함으로 해서 그 인조인대가 복원된 원래 인대 대신에 힘을 훨씬 많이 받아주니까 수술 후 3주면 모든 보목을 다 제거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에 인대 파열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소 3주 내지 4주의 부목 고정을 하고 난 뒤에 재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복귀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바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분주한 도로의 모습과는 달리 유난히 평온해 보이는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 추길순 씨. 그녀의 아침 일과는 항상 운동으로 시작하는데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 걸음씩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몇 달 전 향긋한 커피와 함께 집 청소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다친 후부터 통증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걷지도 디딜 수도 없는 고통에 일상생활마저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다리를 접질리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심해져서 팥을 발랐어요. 하루는 바르고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안 가시고
갈수록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물리치료 좀 받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자 그래서 찍어봤더니 인대도 끊어졌고 예전에 또 접질린 상태에서 뼈가 부스러진 조각도 조금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많이 회복돼서 걷는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접질리기를 잘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아침 운동을 하고 그녀가 온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오늘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렀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과연 수술 후 그녀의 발목은 얼마나 좋아졌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요즘 발목 걸으시는데 어떠세요? 많이 변합니다 이제는. 네. 네. 발목 한번 볼까요? 네. 네, 신발 벗고. 이렇게 할 때 당기거나 아픈 거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인대보다 훨씬 더 장력이 튼튼한 인조인대가 들어있고 본인의 인대도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운동하셔도 되고요. 크게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길순 씨는 내원 3일 전에 걷다가 접질리면서 다치신 분으로 내원 씨 발목 외측이 이렇게 부어 있고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걸 스트레스 뷰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발목의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 스트레스 뷰상에서 별 차이가 관절 간격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친 발목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뷰상 발목이 관절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인대 파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MRI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MRI 사진상 인대 파열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정거비 인대를 봉합해서 원래 인대보다 더 튼튼한 인조인대를 넣어줄 때 같이 삽입해서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인조인대가 봉합해 놓은 인대를 보호해 줌으로 해서 아주 튼튼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술 후에 첫 일주 동안은 냉찜질을 하고 목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디디게 해주고 물리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3주가 되면은 부목을 다 풀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수술 전에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벌어지는 거를 보셨듯이 이게 수술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발목을 제쳤을 때 관절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발목을 아주 힘껏 잡아 당겨도 전혀 벌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길순님 같은 경우는 수술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통증도 느끼지 않으시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전혀 불편이 없어서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목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은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좀 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직업을 찾아서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살랑이는 바람마저 기분 좋은 금요일.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오늘 수술을 앞둔 성윤이는 휴대전화기를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하지만 긴장된 마음은 감출 수 없는 것 같네요. 중학교 1학년인 성윤이는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이제 농구를 하다가 이제 공중에 이제 리바운드 잡으려고 뛰었는데 그때 떨어지면서 발목이 꺾여서 다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접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팠는데 이게 떨어질 때 뼈소리처럼 뚜두둑 하고 그게 인대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엑스레이랑 이거 MRI 찍어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거는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인공인대로 이제 튼튼하게 해주신다니까 더 좋습니다.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지금 보면 밖에만 이렇게 좀 부어 있는데 오늘 수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술은 아주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농구하다가 다친 거죠? 좀 있으면 농구 잘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성윤님은 내원 전에 농구를 하다가 점프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접질리게 됐습니다. 바깥쪽 복숭아뼈 쪽이 부어 있었고 발목 외측으로는 디딜 수가 없어서 내측으로 겨우 디디면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오성윤 환자 같은 경우에는 MRI 상에서 전거비 인대가 거골 쪽에서 완전히 떨어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부목을 하고 다시 재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통증이 남아서 환자분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불편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거비 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것을 막고 요 인대를 거골에다가 부착 다시 시켜주면서 인조인대를 딱 삽입해서 이 인조인대가 얘가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 힘을 충분히 받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아주 튼튼하게 버팀목이 돼주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 이 친구가 학교 생활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좋아하는 농구를 더 빨리 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수술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 성윤이의 마지막 발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MRI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의료진의 세심한 손길과 자세한 설명으로 성윤이는 한결 안정된 모습입니다. 오늘 검사가 진행되는 MRI 장비는 기존의 장비보다 훨씬 소음도 적고 검사 시간도 단축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윤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 수술실의 의료진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곧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성윤이도 너무 의젓한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씩씩해진 성윤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술은 발목에 파열된 인대가 쪼그라들기 전에 본래 인대의 장력을 잘 유지하면서 본래 인대를 원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인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보조인대를 삽입함으로 해서 원래 인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의료진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피부 절개를 시행한 뒤 전거비 인대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술을 진행합니다. 오늘 수술은 기존 인대의 기능도 살리고 보조 인대를 삽입해 발목의 기능을 더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수술을 통해 성윤이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윤이 어머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성윤이이기에 오늘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터진 인대가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모양 좋게 잘 이렇게 힘을 받고 거기에다가 그 보조 인대를 딱 넣어놔서 수술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보조 인대를 딱 넣어놔서 걔가 힘을 아주 잘 받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한창 클 나이 15살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아이가 더클 성장판에 문제가 되진 되지만, 않을까. 네네네. 그러나 사진상에서 그 부위는 네네. 성장판이 멈춰 있어요.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인대가 파열된 거하고 네네. 뼈상에다가 그걸 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 없습니다. 네. 거기가 멈췄다고 키가 아예 안 크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씩은 이제 애도 더 덩치도 커지고 하면서 네. 조금씩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농구 잘하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컷 제가 안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발목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된 걸로 맞습니다. 수술 후 2주간 냉치료, 그 다음에 발목을 발등 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치료 그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게 될 거고 2주 이후부터는 부목을 한 채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3주부터는 부목을 다 제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수술 3일 후 반가운 모습이 보이네요. 조금씩 발목 운동을 시작한 성윤이. 수술 전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씩씩한 얼굴을 보여줘 마음이 놓이는데요. 수술한 발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빨리 발목이 나아서 친구들 곁으로 얼른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아파요? 아니요, 전보다 덜 아파요. 붓기는 많이 빠졌고 아직은 조금 수술 후 3일이니까 좀 부어 있겠죠. 요 발목 위로 올려 볼까요? 요 위로. 그렇지. 요거 운동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요거 좀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올려도 인대가 지금 튼튼하게 돼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자꾸 발목 더 굳지 않도록 더 올리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앞으로 3일 동안은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3일 뒤부터는 조금씩 목발 짚고 같이 디딜 수 있도록 해줄 거고 2주면은 그냥 이제 목발 없이 디디고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3주 뒤면 이것도 다 빼고 걷는 연습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 전 성윤이가 온 곳은 치료실입니다.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받는 냉치료는 수술한 부위를 염증 없이 인대를 봉합하고 부종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치료를 너무나 잘 받는 성윤이. 마음만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 조금은 답답할 것도 같지만 성윤이는 이 시간을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면은 이제 준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심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농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수술 후 입원 중인 윤경영 씨.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바쁜 생활로 발목 불안전증을 치료하지 못하다가 합병증까지 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아팠을 때 왜 빨리 병원을 오지 않았을까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8년 전쯤에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방기부스를 하고 다니면서 오래 서 있었다든가 좀 걸었다든가 하면은 발목 여기 앞부분이 여기가 막 콕콕 찌르듯이 아프면서 이 복숭아뼈 뒤쪽으로도 이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그래서 이게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접질렀을 때 고기가 굉장히 따끔거리고 불편하고 뭐 딴 사람들은 뭐 한 2, 3분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있겠더라고요.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많이 그때는 통증이 심해서 잠을 좀 자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 자다가도 다리도 올려보기도 하고 핫백도 올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도 있는데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수면은 이제 잘 취하고 늘 이렇게 다리가 아플 때는 왜 그 부분이 묵직하고 좀 아팠는데 지금은 좀 편안한 느낌? 이렇게 무사히 수술하게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술한 지 10일 됐습니다. 네. 네. 요거 제가 한번 빼볼게요. 네. 발목 위로 싹 올려볼까요?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아주 잘 되네요. 네. 좋습니다. 관절 안에 연골 찌꺼기 같은 거를 많이 빼내고 염증을 많이 없애놨으니까 네. 아마 수술하기 전에 밤에 많이 아프던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을 거고 오늘 10일 돼서 조금씩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환자분하고 저하고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조금 아니요. 붙이는 감이 있어요? 약간 살짝 네. 오늘 처음 걸어보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살짝 걸어보세요. 이 정도면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부터는 도수 치료도 받으시고 네. 이제 근육도 밸런스 있게 잘 걸을 수 있도록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래도 좋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윤경양님은 양쪽 발목을 여러 번 힘없이 접질리는 현상이 있었으나 통증이 아주 심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여러 군데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한 불안정증이 많이 걸을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윤경양님을 내원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사진상에서도 관절면이 이쪽보다 많이 좁아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관절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한테서 보셨던 것처럼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서 아주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게 되었는데요. MRI 상에서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는 관절염 현상이 있고 힘줄 주변으로 물이 많이 차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낮에는 걸어 다닐 때도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주로 일상생활을 하고 나면 저녁이나 밤에 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 안에 있는 연골 조각 같은 거나 염증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찢어져 있는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이 부분 두 개 다 파열이 있어서 각각의 인조인대를 삽입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리 제쳐도 전혀 불안정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 걸어본 경양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받을 치료도 너무 기다려집니다. 원장님 말처럼 이제 발목의 움직임도 훨씬 편하고 통증도 많이 사라져 치료받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열심히 치료에 집중하는 경양 씨. 이제 다 나은 듯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수술 후에 붓기나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도 줄여주지만 일상생활의 복귀를 빨라지게 도와주게 됩니다. 오랜 기간 발목의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관절염과 주변에 힘줄의 염증을 줄여줘서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를 더 하셔야 되겠지만 수영, 자전거 등의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웹소설도 많이 읽고 뭐 한 가지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장면도 보고 또 집에 또 반려견을 또 키우다 보니까 또 유기견에 대한 그런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도 많고 또 얼마 전에 화상을 굉장히 입은 유기견을 구출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요즘 웹툰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유기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딱딱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가 치료가 잘 안 되면 부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한 번 다치고 나서 계속 접질리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까지 통증이 나타나면서 주로 저녁에 많이 아프게 됩니다. 셋째는 발목 불안정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나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전에 빠른 치료로 편안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권유합니다. 발목을 좀 심하게 접질렸다고 생각이 되거나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찰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모르고 발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오래전에 발목을 다친 적이 있거나 자꾸 삐끗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더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모든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 몸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멋진 5월을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말입니다.